디스크와 장치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그 리눅스의 기술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리눅스는 모든 장치를 파일화해서 관리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 디스크의 공간이 부족을 해서 새로운 하드디스크를 추가를 합니다. 그럼 새로운 하드디스크를 추가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파티션을 생성을 해서 파티션을 생성하거나 이제 분할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특정한 장치에 이제 파티션을 분할하겠다. 즉 디스크를 이제 지정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 디스크에 해당하는 장치 파일명을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파티션을 나누겠다 또는 뭐 우리가 생성한다는 표현도 쓰는데 생성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장치의 파일명, 장치에 해당하는 장치 파일명을 알아야 된다는 거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먼저 해당 디스크별로 장치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이제 리눅스는 이제 모든 장치를 파일화해서 관리를 합니다. 즉, 장치를 쓰겠다 그러면 그 장치에 해당하는 파일명을 호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일단 리눅스에서는 어떠한 디스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 이제 초기에는 이제 ID라는 우리가 이제 인텔 계열들 X86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인텔이나 이제 뭐 AMD가 쓰는 그런 시스템을 X86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초기에 이제 디스크는 이제 ID라는 타입을 썼습니다. 인티그레이트 드라이브 일렉트로닉스 타입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제 40핀의 병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하드디스크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랑 CD롬을 연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지금은 잘 안 쓰는 방법인데 예전에 이제 메인보드를 보면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소켓이 있습니다. 이거 한 이 정도 크기 되고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케이블을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하면 그 케이블에다가 디스크를 이제 케이블 하나당 디스크를 두 개씩 연결할 수 있다라고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보통 첫 번째 부분은 이제 ID 1번 메인보드예요. 그 다음에 여기 ID 2번이라고 써 있거나 아니면 뭐 메인보드에 따라 뭐 프라이머리라든지 아니면 세컨더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면 디스크를 각각 이제 CD롬, 하드디스크 포함해서 이렇게 두 개씩 연결할 수 있고 하나가 이제 마스터라고 부르는 거고요. 마스터, 슬레이브, 그 다음에 그냥 MS로 표기하겠습니다. 마스터, 슬레이브 이런 식의 표기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눴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스터 슬레이브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뭐 끝에 연결했다고 마스터는 아니고요. 그 디스크나 CD롬을 보면 점퍼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터로 놓는 점퍼, 슬레이브로 놓는 점퍼로 해서 각각 케이블 하나당 두 개씩 해서 총 4개까지만 연결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설명이고요. 자, 그래서 초기에 그 X86에 사용하는 ID 인터페이스는요, DVHD로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X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ABCD로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이제 밑에 이제 표 보시면, 초기에 이제 디스크 타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이블 하나당 이렇게 하나가 마스터, 하나는 슬레이브. 그래서 케이블 하나당 하나는 마스터, 슬레이브. 그래서 이걸 프라이머리, 마스터, 프라이머리, 슬레이브. 그 다음에 세컨더리 마스터, 세컨더리 슬레이브 이렇게 위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파일명이 고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ID 계열은 DVHD 계열에다가 ABCD 순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는 이 타입을 안 씁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컴퓨터들이 이제 시리얼 ATA라고 즉 기존의 ID를 좀 더 성능을 향상시킨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 ID를요, ATA라고도 불렀어요. ATA. 여기다 H가 이제 AT 어태치먼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는 이거를 확장시킨 SDA를 쓰기 때문에 디바이스명이 조금 다릅니다. 디바이스명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그 ID 위에 이제 ID 이외에 인터페이스가 이제 스카시, 뭐 스커지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스카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 스카시는 맥 계열, 애플 컴퓨터 계열 쓰는 인터페이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카시도 있고, 그 다음에 시리얼 ATA, 현재 리눅스에서 X86 인텔 계열에서 지금 시리얼 ATA, SATA라고 부르죠. 시리얼 ATA가 쓰이는데, 이런 시리얼 ATA들은 현재 디바이스 파일명이 뭐로 되어 있냐면, 이게 DV의 SD 계열로 잡히고요. 순서대로 이제 첫 번째 디스크는 A, B, C, D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추얼박스에서도 이따가 이제 그 F디스크로 이렇게 실행해서 보여주겠지만 최근에 기본적으로
그 SD 계열로 디스크가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 디스크가 A, SDA, 두 번째가 SDB, SDC, SDD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SD 계열로 잡히는 게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USB 메모리. 만약에 SDA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USB 메모리를 꽂으면 그 USB 메모리가 SDB로 잡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D라고 부르는 이제 그 반도체 형태의 메모리 형태의 이제 디스크죠.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또는 드라이브라고 부르는데, 이런 SDDA도 마찬가지로 DVSD 계열로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장치가 DV의 SD 계열로 인식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티션의 종류. 자, 파티션의 종류. 요거는 조금 뭐 제가 설명을 최대한 드리긴 하는데 뭐 이해는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 안 되시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영상으로 파트 분할할 때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파티션의 종류는 주 파티션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 파티션, 논리 파티션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 주 파티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 파티션은 최대 4개까지만 생성이 가능합니다. 초기에 리눅스가요, 기본적으로 지금 나눠야 될 영역이 슬래시하고 수압입니다. 슬래시하고 수압. 최소 쉽게 말씀드리면 최소 파티션 2개가 분할이 필요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 한 20년, 몇 년 전에, 1990년대 이제 후반, 그러니까 뭐 98, 99년도 이 시기에 이제 보통 그 레디아닉스가 등장을 하고요. 서버로 이제 닷컴 열풍이라는 게 불면서 서버를 이제 두고 홈페이지 서비스, 인터넷 기반의 홈페이지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열풍을 닷컴 열풍이라고 불렀는데, 그 시기에 이제 레드햇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리눅스가 그렇게 서버 시장이 많다고 볼 수 없는데, 급격히 늘어난 게 이제 1990년대 말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레드햇이 권장하게 된 파티션은 이 정도는 분할해주라고 권장했던 게 뭐냐면, 슬러시 수압이고요. 그 다음에 홈. 자, 그 다음에 이제 USR 4개를 분할하는 걸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시기에는 야, 4개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개 정도 충분하다라고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 그러면 주 파티션을 우리 4개까지 하자라고 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주 파티션이 4개까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법적으로 건물을 짓는데 방을 4개 이상 못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개 미만으로, 그러니까 4개 이하죠. 죄송합니다. 4개 이하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방을 하나짜리 집을 짓던지 2개짜리 집을 짓던지 뭐 3개, 4개. 그러니까 최대 4개를 못 넘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살다 보면 방 4개 이상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방 하나를 이제 이렇게 커튼을 친다거나 이렇게 분할을 해서 5개 방, 6개 방 이렇게 쓸 수 있는 형태대로 이렇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선언하는 방을 우리가 익스텐드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익스텐드라는 거는 뭐냐면, 익스텐드는 그 실례로 들어보면 원래 이제 이 정도만 분할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추가로 이제 할당이 필요한 그 디렉토리들이 생겼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VAR, 아까 계속 말씀드린 VAR도 나눠야 되고요. 템프라는 녀석도 나눠줘야 돼요. 이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지만, 템프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용자를 만들게 되면 보통 이제 홈 밑에, 최상위 밑에 홈 밑에 아이디로 예를 들어 포세인이다 그러면 슬래시 홈 밑에 이제 포세인, 이 홈 디렉토리 안쪽에 포세인, 자기 아이디랑 똑같은 포세인이라는 아이디의 이제 디렉토리가 생기면서 그 안에서만 파일 생성 삭제가 가능하거든요. 자,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이게 템프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 템프는 템퍼럴리의 약자예요. 임시적인 디렉토리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디렉토리가 나중에 이제 보안 같은 거 이제 공부할 때 나중에 또 언급이 되겠지만, 이 디렉토리가 추가적으로 일반 사용자가 파일을 생성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량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분할하도록 권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르게 얘기해보면 방이 4개가 최소 예전에 4개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최소한 6개 정도는 나눠두도록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방 6개를 어떻게 만드냐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방이 4개예요. 이렇게 방이 4개밖에 없어요. 집에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뭐 슬래시를 들어가야 되죠. 뭐 수압을 들어가고요. 자, 순서대로 들어간다 쳐보자. 일단 홈을 넣었다고 쳐보자. 홈.
자, 그럼 나머지 6개를 나누려 가면 나머지 3개가 같은 방을 써야 되잖아. 이 같은 방을 쓰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이게 바로 익스텐드입니다. 익스텐드. 즉, 익스텐드는요, 그 프라이머리 파티션,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파티션이 4개라는 얘기는 뭐냐면 번호로 관리하거든요. 파티션을 분할하게 되면 그 예를 들어 SD라는 디스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할당됩니다. 즉 이거를 할당을 하게 되면 여기가 SD의 1번, SD의 2번, 3번, 4번을 할당돼요. 그러니까 뭐 4개만 나눈다고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처럼 6개가 필요한 경우예요. 자, 그럼 6개 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4개밖에 법으로 못 만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3개를 같이 쓰는 방을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 선언하는 걸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익스텐드, 즉 확장 파티션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확장 파티션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개를 그냥 나눠서 같이 쓰는 방이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3개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점점점점을 쉽게 말하면 뭐 커튼을 친다든지 뭐 가벽을 만든다든지 하는 형태대로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뭐 USR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VAR 들어가고 템프가 들어간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번입니다. SD의 1번 방, 2번 방, 그 다음에 3번 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익스텐드가 4번 방이 돼요. 이게 4번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5번, 6번, 7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익스텐드 안에 생성되는 방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논리 파티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했지만 논리적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물리적으로는 나눈 게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방이 있는 것처럼, 파티션이 분할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리 파티션은 확장 파티션 내에만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에. 그 다음에 무조건 5번부터 할당이 됩니다. 5번. 자, 그 개념을 알고 다시 또 지우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파티션의 종류는 주 파티션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 파티션, 확장 파티션, 논리 파티션이고, 주 파티션은, 프라이머리 파티션은 부팅이 가능한 파티션 최대 4개까지만 그 설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익스텐드는 4개 이상의 확장 파티션이요. 4개 이상의 파티션 분할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링스 초기에는 파티션 4개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하드디스크를 관리하는 게 MBR 영역이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는 어디서 관리하냐면 디스크를 포맷한 맨 앞부분 512바이트 영역에다가 디스크를 관리하고 부팅 관련된 부팅을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설치되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를 MBI라고 부릅니다. 마스터 부트 레코드. 거기에 기본 파티션 개수를 4개로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초기에. 자, 근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4개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해낸 개념이 익스텐드라고 보시면 되고, 익스텐드는 프라이머리 영역 중 하나를 대신에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된 영역은 아니고 다수의 로지컬, 그 로지컬은 익스텐드 안에 그 가상적으로 분할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지컬을 선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익스텐드는 무조건 하나입니다. 그 익스텐드는 그냥 개념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 파티션 내 논리, 그러니까 익스텐드 개수, 그러니까 보통 시험에 링스 파티션 시험에 뭐도 나오냐면 익스텐드 파티션의 개수가 나오는데 익스텐드 파티션의 개수는 무조건 하나입니다. 그냥 개념적인 어떤 이제 파티션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 이제 논리 파티션으로 이제 나누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지컬 파티션은 익스텐드를 선언해야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개수 제한 없는데 12개 이상 권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림 한번 봐봅시다. 만약에 4개를 나눴다. 4개를 나눴다 하게 되면 파티션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 그림은 뭐냐면 5개의 방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어떻게 번호가 매겨지냐면 1번, 2번, 3번이 매겨지는 거고요. 익스텐드 자체가 4번을 차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로지컬 무조건 5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5번, 6번인 거죠. 이거는 이제 방이 4개로 진 거고요. 그중 방 하나를 이제 두 개의 파티션을 이제 가담적으로 나눠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여기가 1번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프라이머리 번호 1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이건 이제 방 2개짜리 집을 산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자, 그럼 익스텐드가 2번이 되고요. 로지컬은 여기가 3, 4번 되냐? 아닙니다. 3번, 4번은 그냥 버리는 거고요. 로지컬은 무조건 5번. 논리 파티션 5번부터 되기 때문에 5, 6, 7, 8이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마운트를 해보면 1, 5, 6, 7, 8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되셔도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개념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험에 또 잘 나오는 부분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프라이머리 파티션, 주 파티션, 보통 이거 부팅 가능한 파티션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하드디스크 하나 이상 존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디스크의 기본적으로 인수는 4개까지 됩니다. 근데 이 전통이 윈도우도 마찬가지예요. 윈도우즈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도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도 주 파티션은 4개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티션 번호는 1번부터 4번까지 할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익스텐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파티션 중 하나를 차지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최대 프라이머리 파티션의 개수는 3개로 줄어든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익스텐드 파티션이요. 익스텐드 파티션은 네, 무조건 한 개입니다. 물리적인 디스크에 하나만 생성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 개의 방을 분할하는 공간을 그냥 통칭해서 익스텐드 파티션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프라이머리 파티션 영역 내에 설정하기 때문에 1번부터 4번 내에 할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제가 설명드렸는데 익스텐드 파티션은 자료를 저장하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파티션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논리 파티션을 사용하기 위해 이제 선언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즉 논리 파티션 사용할 공간은 어느 정도다라는 것들을 그냥 상징적으로 표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지컬 파티션은 이제 익스텐드 파티션이 생성해야지만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생성되는 개수는 제한 없지만 뭐 12개 이상 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로지컬 파티션은 무조건 5번부터 시작한다는 거 꼭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